자, 여러분. 지금 창밖을 한번 보세요. 평화롭죠? 주식 계좌를 열어봐도 지난 1, 2년 동안의 그 뜨거웠던 랠리 덕분에 꽤 든든한 숫자들이 찍혀 있을 겁니다. 2024년과 2025년, 우리는 정말 유례없는 AI 황금기를 보냈으니까요. 엔비디아는 신이 되었고, 제 삼성전자는 다시금 부활했으며, 나스닥은 매일같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과거의 폭락장은 잊어라. AI가 생산성을 혁명적으로 끌어올리는 이 시대의 하락장이란 건 잠시 쉬어가는 눌림목일 뿐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단단한 땅이 사실은 거대한 얼음판 위라면 어떨까요? 그것도 아주 얇게 얼어붙은 곧 깨지기 직전의 얼음판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조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혹은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르는 2026년 대하락장의 서막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소름 돋는 데이터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 진짜 본 게임을 시작해보죠. 우선 2026년 현재 우리를 둘러싼 공기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2000년 닷컴 버블과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광기 뒤에 숨은 갈증입니다. 2025년 말까지 전 세계는 AI라는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AI 기업이다 라고 외쳤고, 투자자들은 그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따지지도 않고 돈을 퍼부었죠. 그런데 2026년에 들어서며 아주 차가운 질문 하나가 시장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I로 도대체 언제 돈 벌 건데? 라는 질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수만 개의 기업이 수조 원을 들여 AI 서버를 구축하고 칩을 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AI를 활용해서 매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주 극소수죠. 대부분의 기업은 파일럿 트랩, 즉 도입 단계에서만 허우적대다가 실제 수익 모델을 만들지 못하고 비용만 축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2026년 하락장의 첫 번째 도화선입니다. 수익성 없는 투자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 거품은 바늘 하나만 갖다 대도 터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 바늘이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금리라는 이름의 고문기구였습니다. 우리는 2024년과 2025년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희망 고문에 시달렸죠. 실제로 인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하가 독이 되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자 시중에 풀린 돈들이 다시금 자산시장으로 몰려갔고, 물가는 잡히는 듯 하더니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은 당황했죠. 2026년 초 다시 금리를 올리거나 최소한 인하를 멈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유동성이라는 산소호흡기로 겨우 버티던 시장에 다시 산소 공급이 끊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리콜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2015년 말에 파산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자동차 할부 금융사입니다. 에이, 자동차 할부 회사가 망한 게 무슨 대수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시작은 작은 모기지 회사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중하위 계층이 자동차 할부금을 못 내기 시작했다라는 건 소비 여력이 완전히 바닥났다는 뜻입니다. 지갑이 닫히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시장은 이걸 무시했습니다. AI 테크주들이 오르니까 괜찮을 거라고 자위했죠. 하지만 경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비가 줄어드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광고 수익이 유지될까요? AI 구독 서비스 결제가 계속될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2026년 1월 8일, 지금 이 시점의 시장 지표를 보면 그 균열이 명확합니다. 주가는 고점인데 내부자들은 이미 2025년 하반기부터 미친 듯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현금 보유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던 그 신호를 우리는 왜 놓쳤을까요? 똑똑한 돈들은 이미 파티장을 빠져나와 비상구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남겨진 건 조금만 더 먹고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던 우리 같은 개미들 뿐이었죠. 이제 지리적인 관점에서 이 위기를 한번 뜯어볼까요? 서울의 방어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아파트 지옥이라 불리는 빽빽한 도심을 말하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전세계 증시의 방어선은 오직 미국 빅테크 7개 종목이라는 좁은 개천 수준의 해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7개 종목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둑이 터지는 수준이 아니라 쓰나미가 몰려오는 겁니다. 실제로 2026년 현재 중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위기는 해결될 기미가 없고 지방정부의 부채는 이미 폭발 직전입니다. 시진핑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소비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산부채 불황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유럽입니다. 프랑스를 기점으로 한 유럽의 국가 부채 위기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전 세계가 감기에 걸린다는데 지금은 미국이 독감에 걸릴 준비를 하고 있고 중국과 유럽은 이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럴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은 AI 칩의 핵심 부품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AI 버블이 의심받기 시작하면 엔비디아의 주문이 줄어들고 그 화살은 고스란히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돌아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금리가 예상보다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우리 서민들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영원히 오를 것 같았지만 2026년의 거래 절벽은 그 어떤 폭락장보다도 고요하고 무겁습니다. 마치 스탈링그라드 전투의 폐허처럼 팔려는 사람은 넘치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지옥도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여러분의 주식 계좌가 30% 찍혀 있고 전 세계 통신망이 AI 데이터 센터의 대규모 구조조정 뉴스 도배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존버는 승리한다를 외치며 버티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라며 패닉셀에 동참하실 건가요? 사실 2026년의 하락장은 과거의 그것들과는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과거에는 돈이 없어서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 종교적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시장은 가치평가라는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할 겁니다. 이 회사는 1년에 1,000억 원을 버는데 왜 시가총액은 100조 원이지? 라는 상식적인 의문이 시장을 지배하는 순간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리가 지금보다 50% 아래라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너무 비관할 필요만은 없습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되니까요. 1929년 대공황 때도 1987년 블랙먼데이 때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세상은 망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도 누군가는 부의 사다리를 갈아탔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현금을 쥐고 공포를 쇼핑한 사람들입니다. 2026년 하락장의 끝은 어디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2027년 중반이 되어서야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K자형 양극화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 기업, 실제로 현금을 벌어들이는 기업은 살아남겠지만 오직 기대감 하나로 버티던 좀비 기업들은 이번 하락장에서 완전히 도태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위대한 정화의 과정인 셈이죠. 여러분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지금까지의 랠리가 주는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내가 가진 주식이 꿈을 파는 주식인지 아니면 현실을 만드는 주식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부채는 줄이고 현금 비중은 늘리세요.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울부짖으며 주식을 내던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웃으며 그 주식을 받아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장은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느라 그 신호를 무시할 뿐이죠. 2026년 1월 8일 오늘의 이 경고가 누군가에게는 재앙의 전조가 되겠지만 준비된 여러분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은 여유롭게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는 모습을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네, 기술은 이렇게나 발전했는데 우리 인간의 욕심과 공포는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워런 버핏의 이 진부한 격언이 2026년 현재 그 어느 때보다 가슴 깊이 와닿는 이유입니다.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아니, 이미 비바람은 시작되었습니다. 우산을 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단단한 건물 안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단한 건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모든 환상을 버리십시오. 2026년의 하락장은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겠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한 부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들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시장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들을 모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린 겁니다. 이 소리를 무시할지 아니면 귀를 기울여 대응책을 마련할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으로 이 거친 파도를 넘어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위기가 지나간 뒤 더 높은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시장은 매분 매초 변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이 거대한 흐름을 추적하고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도를 그려서 돌아오겠습니다. 공포에 질리지 마십시오. 정보가 곧 힘이고 그 힘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의 하락장,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기회를 잡으러 갑시다. 지금까지 지식 스토리텔러였습니다.